정정당당 코리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표필리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재원이 결국 우리 후세대에게 고스란히 빛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기본소득이 어떤 경로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통제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충격적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모두에게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떠나야 할 빚입니다.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이 기본소득을 마치 무한정 가능한 복지처럼 포장해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적자, 물가상승, 세금 증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고착화되면 점점 더 많은 국민이 근로의욕을 잃고 국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의 자율적 삶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최근엔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제한적 화폐를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정된 업종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 내세워지지만 실상은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입니다. 무엇을 사고 어디서 사고 언제 써야 하는지를 정책 입안자가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 플랫폼, 즉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업체는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나아이 같은 업체가 대표적 예입니다. 결국 정치권, 기업 간 유착, 새로운 특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현금과 달리 모든 사용 내역이 중앙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개인 간 거래도, 기부도, 소액 소비도 모두 추적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가는 국민의 소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달엔 고기 소비를 줄여야 하니 육류 구매는 제한하겠다 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정치적 발언이나 정부 비판 활동을 한 사람의 지갑을 정부가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와 유사한 통제사회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고 지역화폐로 소비를 유도하고 제한하며 CBDC를 통해 모든 경제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디지털 지갑을 가진 관리되는 데이터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국가는 개인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통제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경제 등을 통해 자율경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흐름은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공산주의입니다. 겉으론 자유롭고 편리해 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고 보조금도 디지털로 받으며 정책도 앱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습관과 정치 성향, 인간관계까지 분석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미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분명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CBDC 각각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모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는 통제사회로 들어갈 것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국가 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똑똑히 감시해야 합니다. 기술은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지 결코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